안녕하세요. 이김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며칠 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항상 인하로 발표를 이제 최근 뭐 6개월 전에 한번 하고 또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했는데 요게 이제 6개월 전부터는 뭐 최저가를 계속 이제 경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인하가 계속 되게 되면은 전망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측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라보는 쪽으로 그쵸?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기사나 뭐 이렇게 전문가분들의 이제 그 전망을 보면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나오지만 과거하고는 굉장히 이제 시장 상황이라든지 경제적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사회적 이슈라든지 경제적인 지금 시장 상황 때문에 굉장히 좀 위축돼 있는 시장이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랑 이제 맞물려서 이런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네,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기준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게 되면은요, 자산 가치가 이제 부동산 가치가 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이 시장인 만큼 대책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는 상황이라서 좀 바라보시는 관점이 조금 틀려졌으면은 틀려지시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이 부동산 규제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불안 요소로서 지금 생각하시는 첫 번째가 좀 부동산 규제입니다. 그 정책적인 게 있는데 요게 이제 과거에 이제 1216 그 규제였죠. 정책으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라든지 세금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화하고 있는 거고, 계속 그 이제 똑같은 이제 그 정책을 뭐 이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이제 뒤집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요거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세금도 이제 점점 무겁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이제 총선이 끝난 시점에서 처음 이제 21대 국회 이제 본회의가 6월 5일로 이제 예고가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부동산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시는 게 임대차 보호 3법. 요건데 요게 임대차 보호 3법 하면은 조금 잘 모르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게 뭐냐면 첫 번째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리고 세 번째가 전월세 상한제. 요렇게 되는데 요거 전월세 신고제는 뭐 이미 지금도 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좀 신고를 의무화해 가지고 모두 이제 신고를 하게끔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겠다 요런 이제 의도로 하는 거고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요걸 한 번에 한해서 2년 더 이제 갱신을 할 수 있는 요구권을 이제 보장을 한다. 그래서 2+2 해가지고 총 4년 동안에 이제 뭐 전세라고 하겠습니다. 전세 계약을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요거하고 이제 같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게 전월세 상한제인데 요거를 이제 갱신을 할 때 전세금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법으로 5% 규제를 하겠다는 소리죠. 그 갱신을 할 때 그렇게 이제 규제를 한다고 이제 요 법을 이제 상정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것도 어느 정도 이제 국토부에서 예고를 한 만큼 뭐 그 법은 거의 이제 통과를 한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저희가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전세 이제 폭등 시기가 지금 올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금리까지 인하까지 온 상태에서 주택 가격은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규제가 엄청나게 지금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규제로 지금 엄청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부동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가 싸지니까 돈이 갈 곳을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규제로 누르고 있으니까 집값이 안 오르는 건 상태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 씨가 말해준 대로 임대차 보호법 3법 이걸로 지금 이것 때문에도 전세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하고 세금까지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12신 작년에 나온 그걸로 하고 있는데 대출 규제 때문에도 이제 뭐 세금 때문에도 이제 새 아파트들이 지금 생겼잖아요. 굉장히 공급도 많았었고요. 당장
공급들이 많은 상태에서 원래 신축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한 바퀴 굴리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입주를 안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세금 때문에 양도세를 이제 줄이시려면은 2년 거주를 하셔야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입주자들 그 전세 하는 것보다 그냥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입주를 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물건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전세값 폭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전세값을 보셔야 돼요. 지금 보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전세값 폭등이 지금 올 거라고 계속 지금 예측은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규제 쪽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요 임대차 보호 3법에 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지금 요거 상정돼 있는 이제 법안을 보게 되면 요게 기사화된 건데 3+3. 네. 네, 아까 말씀드린 2+2가 있죠. 근데 그거를 기본 3년 그리고 계약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 플러스 3 해가지고 총 6년. 네. 네, 요렇게 가져가는 법안도 상정이 돼 있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지금 4년 정도는 거진 이제 기정 확실화되는 거고 앞으로는 뭐 6년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묶일 수 있는. 네. 예, 그래서 전세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 새로 이제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전세를 내가 내 집 이제 전세를 주지만 전세금은 이제 뭐 쉽게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선반영이 돼서 좀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 좀 올 수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공급과 수요 문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이런 이제 법안적인 이제 문제도 있을 거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이 씨가 뭐 3+3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거의 다 지금 2년이시잖아요. 2년이고 지금 이제 뭐 2+2로 돼가지고 미리 하는 거 미리 이렇게 될 거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집주인들이 그쵸. 미리 선반영 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 지금 이것까지 하나가 있는 거고 세금 양도세까지 있어서 그냥 실 입주를 하시게 되는 거고 그 전세도 없어지는 거고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제 집주인들이 먼저 이걸 선반영해서 그렇죠. 이유가 지금 벌써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폭등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네. 네, 그럴 수 있는 지금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정확히 이제 법안이 나오고 국토부에서 이제 시행안이 나오게 되면 네, 그때 한번 다시 얘기를 하는 걸로 하면 되고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특수성이 있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플러스 정책적 영향으로 지금 서울 집값이 거의 이제 보합세 그리고 어떤 이제 특정 지역들은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또 불안 심리는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팔지도 못하고 하는 상황도 있고 지금 뭐 급매물로 스팟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6월 말에 이제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서 좀 이제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뭐 똘똘한 한 채를 남긴다거나 그런 움직임으로 좀 보면 되고 그게 이제 스팟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 그 급매로 해서 좀 싸게 나왔다고 해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좀 오른 가격이거든요. 네, 그런 좀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공급량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는 공급량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까지는 아닌데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양도세하고 이제 대출 규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입주를 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실 입주를 하시게 된 거라서 전세가 없어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에는 물량이 더 없어집니다. 그렇죠. 지금 뭐 내년 입주면 23,000? 뭐 올해 막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또 실 입주까지 하시게 되니까 더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저금리까지 지금 이제 온 거잖아요. 지금 금리 때문에 온 건데 저금리 때문에 이제 전세 물건이 있는 것도 월세로 그러니까 반전세로 해가지고 이것도 솔직히 월세입니다. 정확하게 치면 월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 유동성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이제 반전세로 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벌써 지금 네 가지가 벌써 나온 거고 그리고 정시 문제가 저희가 작년에 시작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렇죠. 네, 정시 문제가 지금 있으면서 학군으로 지금 모든 학군에 되게 관심 많으신 학부모들이 있는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뭐 자사고 폐지하고도 이제 좀 네. 맞물려 가지고 네, 그런 게 있는 그 특수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씨랑 뭐 아까 낮에도 얘기는 했었는데
뭐 아침에 물건 나오면 전세 물건 나오면 뭐 저녁에 계약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저희가 방송 몇 번 했었잖아요. 3기 신도시를 노리시는 분들이 대기 수요가 분명히 전세 대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3기 신도를 노리시고 있는데 그렇죠. 1주택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3기 신도시 대기 수요 때문에도 굉장히 오를 수 있는 벌써 6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따져 보면은 뭐 좀 더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네. 이제 제일 이제 불거지는 문제가 이제 전세. 네. 네, 전세 문제가 되고 요거 이제 부작용으로 해놨는데 전세난이 어느 정도 시작이 됐다고 저희는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 지금 앞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때 부동산 규제가 이제 뭐 대출 규제라든지 내 집을 마련하는 게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 반영, 뭐 3기 신도시 기다리는 거 반영,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유로 해가지고 전세로 그냥 이제 좀 관망하고 2년 뭐 이제 좀 지내자, 좀 지켜보자. 요런 이제 심리 작용도 이제 굉장히 서울 안에서는 굉장히 지금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지금 상황에 전세난이 이제 이미 좀 시작이 됐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전세 대출에 관해서는 좀 이제 규제가 그렇게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기 관대하죠? 때문에 네, 아직.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불을 더 지피는 격, 뭐 기름 붓는 격, 뭐 요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하고 또 맞물리게 되면서 네. 네, 그렇게 되고 여기 이제 풍선 효과라고 적어 놓은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역이나 이제 규제 지역 같은 경우들은 대출이 이제 막히게 되면서 사실 이제 가지고 계시거나 전세로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세를 놓으려고 그러면 거진 이제 그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는 거의 현금으로 이제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분들도 시장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아파트를 선호한단 말이죠. 똘똘한 걸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이제 이게 자꾸 투자라고 얘기를 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팔 때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런 이제, 대출을 껴서 살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못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를 이제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이제 풍선 효과가 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뭐 특히 이 지역을 뭐 특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경기도 이제 광주시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규제 지역에서 다 좀 비껴 나갔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이제 4억 정도 아파트 가격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가는 이제 아마 3억 정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억 가지고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지역.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네, 또 지금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뭐 마무리 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말씀 또 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거 좀 자문을 누가 하는지 좀 솔직히 너무 궁금하고요. 네, 뭔가 지금 하나를 누르면은 하나가 뭔가 어긋나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3기 신도시 한다고 하면서 이거 만약에 대기 수요하고 계신 3기 신도시 때문에 대기 수요하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지금 전세를 이제 구하시려고 하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전세 폭등이 옵니다. 그럼 이분들 당황하시게 되겠죠. 나 전세 분명히 2억, 3억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어느 근처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세가 갑자기 폭등이 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고요. 네, 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사전 청약으로 해가지고 좀 미리 이런 수요를 좀 풀어보려고도 하는데 그 입주 때까지는 살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네. 전세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전세가 이제 폭등이 오게 되면은 금리 그렇죠. 때문에 이제 폭등이 오게 되면은 답이 없어집니다, 진짜로. 그렇죠. 네. 네, 지금 좀 그런 상황이고 요 이제 그 금리 인하 자체로만 보게 되면 시장에 바로 이제 주택 시장 이제 그 동안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면 돈이 이제 많이 풀려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에 탄력받아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을 되어왔던 이제 그래프를 보여왔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효과는 뭐 선제적으로 바로 나타난다고 좀 보기는 힘들고요. 지금 오히려 뭐 이제 규제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이제 불안한 그 심리 때문에 좀 이제 전세로 이제 기다리는 그런 수요가 이제 좀 폭증을 할 걸로 좀 예상이 지금 되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었죠. 네.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물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화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물량도 줄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리고 금리까지 내려가고 정책은 또 그렇게 나오고 대기 수요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분명히 이제 3기 신도시 노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치. 미리 움직이셔야 됩니다. 미리 움직이셔야 되고 이거 대비하고 계셔야 되고 꼭 지금 전세가 되게 눈여겨서 보셨으면은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지 뒤통수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뒤통수를 맞으실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세를 좀 준비하고 있거나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좀 빨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네 전세로 지금 이제 요런 이제 임대차 보호 3법 요런 게 좀 발의되고 뭐 이렇게 시행 전에 조금 빨리 선제 이제 들어가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네 앞으로는 좀 요런 것들도 이 정책을 이제 정하실 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잘 조화롭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 경기나 이제 부동산 경기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지만 금리 인하는 이용하겠다 이렇게 또 보이기도 하네요. 네, 오늘 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